오늘 화장실에 다녀오셨나요? 그때 소변 색깔을 확인하셨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습관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공중보건주간 보고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은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은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소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저 최동현 박사가 소변 색깔로 읽는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내일부터 화장실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몇 잔 드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실 때 소변 색깔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깔이요? 그냥 노랗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노란색 안에 콩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콩팥이 하루에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안의 혈액은 하루에 약 180리터가 콩팥을 통해 걸러집니다. 180리터면 커다란 욕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콩팥은 그 많은 혈액 속에서 몸에 필요한 것은 다시 흡수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렇다면은 소변 색깔은 왜 바뀌는 걸까요? 소변에는 유로크롬이라는 자연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색소가 연한 노란색을 만들어냅니다.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하면 이 색소가 희석되어 소변색이 연해집니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거나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은 색소 농도가 달라지고 다른 물질들이 섞여 들어오면서 소변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변 색깔은 콩팥이 지금 얼마나 잘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너무 늦게 오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콩팥병은 초기의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처럼 눈에 보이는 신호를 평소에 살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화장실에 가실 때 딱 3초만 내려다 보십시오. 그 3초가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변 색깔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보시는 색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처음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 색깔이 어떠셨나요? 연한 노란색이었나요? 아니면 거의 투명에 가까웠나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평범해 보이는 색깔 안에 담긴 콩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2가지 색깔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가장 흔하게 보시는 색깔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제대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연한 노란색입니다. 레몬즙을 물에 조금 탄 것처럼 맑고 연한 노란색, 바로 이 색깔이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이 색이 나온다는 것은 콩팥이 혈액을 잘 걸러내고 있고 몸 안에 수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로크롬 색소가 적당한 농도로 희석되어 있을 때 바로 이 연한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2002년 카보우라스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 연한 노란색이 가장 이상적인 수분 상태를 나타낸다고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이 색깔을 보셨다면 어르신은 콩팥을 아주 잘 돌보고 계신 겁니다. 그 습관 꼭 계속 유지해 주시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변이 완전히 투명하게 나오면 더 건강한 것 아닌가요? 물을 많이 마실수록 콩팥에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은 충분히 좀 이해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변이 완전히 투명하다는 것은 몸 안에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하루에 걸러내야 할 수분의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오히려 콩팥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드실 경우 몸속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국제의학 기준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은 하루 약 1.5리터에서 2리터, 여성도 비슷한 양의 물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을 권해드립니다.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콩팥이 처리하기에도 훨씬 편안합니다. 현재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시다면 담당 선생님께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하루 수분 섭취량을 꼭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연한 노란색이 목표입니다. 너무 진해도 너무 투명해도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연한 노란색이 아닌 훨씬 진한 색을 보게 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음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 색깔이 유독 진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진한 녹차색 혹은 오래 우려낸 보리차처럼 짙은 노란색. 많은 어르신들이 이 색깔을 아침마다 보시면서도 나이 탓이려니 하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색깔은 콩팥이 보내는 첫 번째 작은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천을 유지하면서 계속 수분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자는 동안에는 물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콩팥은 부족한 수분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더 진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첫 소변이 유독 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밤새 몸 안에 수분이 부족했다는 콩팥의 솔직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목이 마른 느낌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 안에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금방 목이 타는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수분이 한참 부족해질 때까지 갈증을 전혀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콩팥 건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2002년 카보우라스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을 보이는 단계는 이미 몸 안에 경미한 수준의 탈수가 시작된 상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탈수는 항상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시작됩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땀이 나지 않으니 수분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실내 공기와 강한 난방으로 인해 우리 몸은 겨울에도 꾸준히 수분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대구에 사시는 74살 어르신 한 분은 매해 겨울마다 소변이 짙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몇 년간 그냥 넘기셨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정기 검진에서 콩팥에 작은 결석이 생긴 것이 발견됐습니다. 탈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콩팥 안에서 노폐물이 쌓이고 굳어지면서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침대 옆에 작은 컵 하나를 물과 함께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 물을 한 컵 천천히 드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파티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 물 섭취량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진한 노란색은 아직 크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물을 조금 더 챙겨 드시는 것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색깔은
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호입니다.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살 할머니 한 분이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여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소변이 좀 주황빛인데요. 당근 주스를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단순히 음식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더 여쭤봤습니다. 며칠이나 됐는지, 눈이나 피부에 다른 변화는 없는지, 대변 색깔은 어떤지, 그리고 바로 검사를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담석으로 인한 가벼운 담도 폐쇄였습니다. 일찍 오신 덕분에 크게 어렵지 않게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넘기고 몇 달을 더 기다리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황색 소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입니다. 당근, 단호박, 고구마처럼 주황색 색소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비타민 B를 고용량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소변이 일시적으로 주황빛을 띨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음식이나 영양제를 며칠 끊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예. 하루 이틀 안에 색이 돌아온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영양제를 갑자기 끊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음식과 전혀 관계없이 주황색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색소인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담즙과 함께 소화기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간이나 담대 문제가 생기면 이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소변을 주황색 또는 짙은 갈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2005년 심어빌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소변 속 빌리루빈 수치는 간 기능과 담도 상태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임상 지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소리 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변 색깔 같은 외부 신호를 꾸준히 살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신호들이 함께 나타날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할까요?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소변이 주황색으로 변했을 때. 두 번째, 눈의 흰자위가 약간 노랗게 보일 때. 세 번째, 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려울 때. 네 번째, 대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연하고 하얗게 변했을 때. 이 중 2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담도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날 안으로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절대 다음 날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르신, 지금 이 순간 가능하시다면은 거울로 눈의 흰자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평소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노랗게 보이고 소변도 주황빛이라면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황색 소변은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음식과 관계없는 주황색은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받으십시오. 주황색까지는 아직 원인을 찾아볼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색깔은 보이는 순간 바로 행동하셔야 하는 색깔입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이 분홍빛이나 붉은색으로 보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전화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비트를 먹었으니까 그런 거겠지. 한 번만 더 지켜보자. 다음에 또 나오면 그때 가야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생각이 때로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 적색 드래곤푸트 또는 붉은 색소가 많이 든 음식을 드신 후에 소변이 분홍빛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 속 천연 색소가 소변으로 나오는 것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해당 음식을 드셨다면 이틀 정도 지켜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는 음식과 관계없는 경우입니다.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을 혈뇨라고 합니다. 혈뇨는 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를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혈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콩팥 결석, 사구체 신염, 방광 용종, 그리고 요로계, 암이 대표적입니다. 2001년 그로스펠드 박사 연구팀이 미국 빈뇨기과학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증상 없이 나타나는 혈뇨는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광암은 한국 남성 고령 환자에서 가장 흔한 비뇨기계 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방광암의 첫 번째 신호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소변이 한번 분홍빛을 띄었다가 다음 날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더라면 훨씬 이른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부산에 사시던 68살 할아버지 한 분이 생각납니다. 소변이 한번 분홍빛을 띄었다가 다음날 깨끗해졌습니다. 괜찮아진 줄 알고 6달을 그냥 지내셨습니다. 다른 이유로 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방광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습니다. 치료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왔어야 했는데요.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단 한 번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깨끗해졌어도 괜찮습니다. 음식과 관계없는 분홍색이나 붉은색 소변은 반드시 1일에서 3일 안에 병원을 찾으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재발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분홍색과 붉은색은 빨리 확인하셔야 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색깔은 확인할 시간조차 없이 바로 그날 병원으로 가셔야 하는 색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변 색깔들은 대부분 확인을 하신 뒤 며칠 정도 지켜보시거나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경우였습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색깔은 전혀 다릅니다. 이 색깔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어르신, 소변이 갈색으로 보이신 적 있으십니까? 진한 홍차 색깔처럼 혹은 콜라처럼 탁하고 어둡게 보이는 색입니다. 만약 그런 색을 확인하셨다면 저는 단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그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신장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갈색 소변을 보고 오신 분들께는 늘 같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신호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갈색 소변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하셔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횡문근융해증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육이 갑자기 대량으로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근육이 손상되면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이 문제입니다. 마이오글로빈이 콩팥으로 흘러들어가면 콩팥의 미세한 구조를 막아버리고 심한 경우 단 하루에서 이틀, 즉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급성 콩팥 부전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소랩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갈색 또는 검붉은 소변은 횡문근융해증의 전형적인 응급 신호이며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일상 속에서 충분히 겪으실 수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셨을 때, 혹은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근육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때, 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 계열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고 계신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은 모두 횡문근융해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 이후에 소변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다면은 절대 며칠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크게 넘어지시거나 근육에 충격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만약 지금 이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보다 먼저 가족에게 알리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갈색 소변은 콩팥이 보내는 신호 중에서도 가장 급박하고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바로 알아차리고 움직이시면 콩팥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색깔 역시 절대 혼자 판단하셔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소변이 뿌옇게 흐려 보이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 쌀뜨물처럼 희뿌옇게 보이거나 묽은 우유처럼 탁하게 보이는 소변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와 다르게 냄새가 훨씬 강해졌다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이 색깔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흰색 탁한 소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색을 보고도 물 많이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요로 감염입니다. 세균이 요도를 통해 들어와 방광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 몸은 즉시 방어 작용을 시작합니다. 백혈구가 그 세균과 싸우기 위해 몰려들고 그 싸움의 흔적이 바로 소변 속에 남게 됩니다. 세균과 백혈구 그리고 염증 물질이 섞이면서 소변이 맑지 않고 뿌옇고 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생기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불편함을 겪고 항생제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염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위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광에서 시작된 염증이 요관을 따라 올라가 결국 콩팥까지 침범하게 되면 신우신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 유럽 비뇨기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명확히 경고하고 있듯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로 감염은 방치할 경우 세균이 혈액 속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짧은 시간 안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흰색 탁한 소변을 호소하시는 어르신께 절대 며칠 지켜보세요 라는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 바로 검사와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어르신 소변 색깔만 보지 마시고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변을 보실 때 따갑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으신지, 소변이 자주 마렵지만 막상 양은 적게 나오지는 않는지, 아랫배가 묵직하게 불편하지는 않은지, 허리 아래쪽이 뻐근하거나 아프지는 않은지, 혹은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몸이 으슬으슬 떨리지는 않으신지, 이 중 단 하나라도 탁한 소변과 함께 나타난다면은 그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르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갈색 소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흰색 탁한 소변, 이 두 가지는 몸이 보내는 수많은 신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도움 요청입니다. 이 신호 앞에서는 스스로 판단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곁에 계신 가족분들께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작은 변화가 큰 위험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변 색깔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오늘 7가지 색깔을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습관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7가지 소변 색깔을 살펴봤습니다. 연한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진한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과 붉은색, 그리고 갈색과 흰색 탁한 소변까지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검사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딱 3초만 내려다 보십시오. 그 3초가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하루 중 가장 진하게 나오는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에 신호를 읽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소와 다른 색깔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음식이나 영양제 때문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관련이 없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받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주황색, 분홍색, 갈색, 흰색 탁한 소변이 보이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로 가족에게 알리시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6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한국공중보건 주간 보고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영상을 보신 후 화장실에 가시면 꼭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소변 색깔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어르신께서 그 말 없는 신호를 읽어주신다면 콩팥은 어르신 곁에서 훨씬 오래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최동현 박사였습니다.